우리가 대기를 얘기할 땐 첫 번째 대기, 1차 대기, 2차 대기, 3차 대기라고 나눠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행성 충돌로 인해서 지구가 달 정도의 사이즈만 돼도 인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주변 기체들을 쫙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우리가 1차 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요. 대기에 있던 성분이 우주로 나가기도 하고 우주에 있던 성분이 대기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이 많이 일어나. 이런 걸 우리가 우리의 대기라고 하진 않아요. 조금 더 발전을 덧붙여서 살을 얘기를 하면 지구, 즉 하늘, 땅, 바다, 생물과 우주와 물질 교환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전제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달 사이즈만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수소 헬륨을 성분을 하는 대기를 우리가 원시 대기라고는 하지 않는구나. 그 이유를 파악하실 거고요. 이때 만들어진 가벼운 성분의 기체들은요. 결국 다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로 만들어지는 거. 2차는 어떤 데 원인을 뒀냐면 선생님 뭐라고 했죠? 미행성이 충돌했다고 했죠. 미행성 충돌로 화상 활동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화산가스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 화산가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들을 우리가 원시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대기에는요. 많이 언급했던 수증기 H2O,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CH4, 메테인,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이들이 포함이 돼요. 선생님이 왜 처음 제목을 원시대기의 진화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냐? 지금 현재 대기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현재 대기에 가장 많은 성분은요. 질소 1순위고요. 산소가 2순위가 됩니다. 질소가 거의 78%고요. 산소가 거의 20%를 육박을 해요. 어때요? 여기 지금 뭐가 없나요? 가장 큰 특징. 그렇죠. 원시 대기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즉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대기 성분이 원시 대기에서 현재 대기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원시 대기의 진화라고 했고 처음에 하늘이 열렸지만 무엇이라고 한다? 하늘이 먼저나 땅이 먼저나 이걸 물어보기보다는 땅과 바다 중에 누가 먼저나를 더 많이 포커스를 주고 기억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시 대기에서 현재 대기로 진화한 이 자료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시 대기의 진화입니다.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성분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입니다. 자,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에서 이산화하고 탄소 중간에 띄어쓰기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 띄어쓰고 탄소로 바뀌었다는 거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분압입니다. 여기 기압인데요. 기압이 뭔데요?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압은 부분 압력입니다. 혼합 기체에서 얘기를 할 때 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죠? 그냥 기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전체 몇 기압? 1기압. 그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자, 여기 X축을 보시게 되면요. 억년 전입니다. 억년 전. 0이 0이고요. 쭉 여기 가니까는 40 그 이전입니다. 여기 지구가 탄생했대요. 뭘까요? 그렇죠. 0억 년 전. 40억 년 전이에요. 다시 말해 그래프를 보실 때 여기가 현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과거가 되는 겁니다. 지구 탄생, 우리가 약 46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약 46억 년 전이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과거다. 요것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 파악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가 있는데 이들의 경향성은 어떻게 변하고 그게 첫 번째겠죠. 그 경향성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질소는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시기에 조금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생명체에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질소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한 시점에 흡수율이 높아서 조금 감소를 한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와 산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돼요? 쭉 현재로 올수록 쭉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감소합니다. 산소는요. 처음은 없었지만 대략 여기 시기쯤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쭉 값이 증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요?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는요. 무려 태초에 10기압에 육박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전체 대기압이 1기압인데 이산화탄소만 10기압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산화탄소는요. 온실 효과, 다시 말해서 지구 보온 효과를 유발을 하는 기체예요. 그러면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혹은 충돌력에 의해서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졌고 마그마 바다 형성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러했는데 감소했어. 왜요? 얘는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감소를 했고요. 산소는요. 그렇죠.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등장을 하고 이 생명체의 무엇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등장하는 시점, 질소가 감소하는 시점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증가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탄산염 형태 혹은 석회암 형태로 저장이 결국 되고요.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해요. 바다를 가득 채운 다음에 대기로 나갑니다. 산소가 대기로 나간 다음에 이들은 차후에 뭐까지 만든다? 오존층까지 만들어요. 오존층이 뭘까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될까요? 생물체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소도 풍부하고 자외선을 커버하는 오존층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더 발전을 하면 산소와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어떤 특징? 육상 생물의 등장까지도 더 발전시켜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설명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겠죠. A, B, C 바로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A 질소고요. B는 CO2가 되겠고요. C는요 O2가 될 겁니다. 감소 증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 바다 생물의 광합성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문제예요. 보기 기억. A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수증기다. 질소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원시 바다 형성 후 감소하였다. 옳은 설명이고요. D급 볼게요. D급 별표 칩니다. C의 증가가 육상식물의 출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C의 처음 출발은요. 그렇죠. 바다 생물의 출현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뭐다? 너무 쉽게 4번 정리해 드렸습니다.